예, 13주차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고요.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예제 05-04. 그쵸? 요거 아이고.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월 달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1, 2, 3월이 있는 걸 새로운 시트에다가 한꺼번에 통합해서 문서를 만들어. 이게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거죠. 1, 2, 3월 데이터 합계를 내서 새 워크시트 A1 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통합이라고 워크시트 이름을 지어라 이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플러스 표시됐죠? 여기 시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띡 이거부터 하시면 지금 내가 새로운 시트를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클릭하시고 표시가 되면 옮기시면 돼요. 만약 그렇죠. 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1분기 통합. 보이시죠? 1분기인데 더블 클릭하고 예. 지금 이게 보이시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좀 할 때 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워크시트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A1 셀 여기 표시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하잖아요. 데이터 탭으로 가세요. 이렇게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냐? 통합으로 가셔야 되는데 통합으로 가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그렇죠? 1번.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통합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통합 메뉴에 대한 창이 뜹니다. 처음에 합계는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는 자, 어디냐? 1월달 시트로 가세요. 1월달 시트로 간다. 거기서 가져올 거죠? 어디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16까지 그렇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 더하기 이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참조하는. 자, 여기를 참조할 거다. 2월 달도 가시면 이미 유사하게 보통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동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또 2월 달도 추가. 자, 3월 달 시트 가셔서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영역 추가. 그러면 똑같이 A3 여기서부터 아이고 그렇죠? 이거 바꿔버렸더니 이렇게 되네요. A3부터 G16까지를 절대 참조로 지금 3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행하고 왼쪽 열은 레이블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원본 데이터하고 연결할 필요 없으니까 이 두 개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 이렇게 나와요. 이 칸을 좀 그리 안 보이니까 이렇게 늘리시면 되죠. 이렇게 가셔서 표시 보이죠?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쁘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표로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써서 요거 이제 일단은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셀이 다 출력해서 나오게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 1번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05-04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예제 05-05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왜 하냐면 그 페이지 228페이지 보세요. 왜 하냐? 원하는 값만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점 같은 데 할 때 어떤 우리가 시트를 만들어서 본사에서 만약 보내잖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변형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틀린 값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틀린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경고창을 만들다든가 그 해당되는 것만 딱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으면 양식을 만들면 이거를 보통 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수를 줄이면서 나중에 틀린 거 찾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유용합니다. 실무에서 정해진 틀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배포 자료를 만들 때 이걸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통합 뭐 그런 거 그리고 함수나 피벗 테이블을 와서 그냥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서나 만들 때는 많이 쓰는데 이건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배포 자료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결과라고 하나밖에 없죠. 워크시트에서 여기 보시면 1보다 작은 값 또는 동그라미 치시고 100보다 큰 값 또는 또는이죠.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했을 때 적당하지 않음이라는 제목과 1에서 100까지만 입력 가능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자리도 지정돼 있죠. F6에서 G22 셀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새 시트가 아니라. 자, 그러면 첫 번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 있는 부분을 자료값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하고 있죠.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딜 가야 되냐면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 거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2016은. 아무튼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쵸?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시면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잘못된 데이터 유효성 표시 지우기.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잘못된 데이터. 일단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거죠.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값이 아니라 제한을 결국은 이 말이 뭐예요?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0, 뭐 마이너스 음수 안 되고 100보다 큰 값 또는 소수점, 그러니까 정수만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수만. 그렇죠? 그리고 해당 범위고요. 제한 범위는 그러면 1부터 몇이라고 했어요? 100이라고 그랬죠? 탭키 눌러서 다음 칸으로 가서 100.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오류 메시지를 던지라고 했으니까 다시 켜시면 잘 됐는지 보고 요 탭이 또 있어요.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 유효성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오류 메시지. 중지로 지금 디폴트가 중지인데 그게 아니라 경고창을 뜨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주라고 그랬어요. 1에서 100까지 그쵸? 입력 가능 그쵸? 이렇게 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감독관이 이 유효성 검사해 가지고 이게 잘 됐는지 이제 이 설정만 확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지금 H6과 HC22에 있는 값 중에서 즉 이 수시죠? 수시 시험 결과예요. 요 결과에서 50과 100 사이 없는 값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떤 우리가 설정 범위를 해당 범위를 해주고 거기에 없으면 뭐야?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해달라는 표시거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시고요. 일단은 여기도 정수로 만들고 대신 이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바뀌겠죠. 최소값은 100을 해주시고 최소값은 50, 최대값은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 최소값 50, 아까 틀린 게 그거죠. 1부터 100이 아니라 최소값을 50하고 100 사이에 그 없는 값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걸 하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게 막 뜨네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그렇죠? 50하고 100 사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과 확인 문제 05-05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예제 5-6 하시고요. 이제 목표값 찾기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고급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통계나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자동화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서 한 이런 엑셀 업무를 주로 하는 기획실이나 그런 분들을 특히 마케팅 부서 이제 마케팅하고 호텔 같은 경우 마케팅하고 영업부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거나 사업 계획 쓰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하는 실적과 그런 비교를 하고 목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능들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요.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원하는 결과, 즉 목표값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7천만 원어치 실적을 내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력값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큼 실적을 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5-6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학기 성적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 갖고 지금 이게 716으로 돼 있죠. 근데 이 평균이 700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 성적이 만약 바뀌겠죠. 그게 목표값을 찾는 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제 어딨냐? 요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측, 가상 분석, 그쵸? 요 찾는 거를 못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실력이죠. 자꾸 열어보셔야 돼요. 여기 목표값 찾기 나오시죠? 두 번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해주는 셀은 뭐냐? F13 요거예요. 요거 그쵸? 총점에 716 그쵸? 찾는 값이에요. 그럼 찾는 값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700점이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값을 바꿀 셀을 바로 2분이죠. 김민찬의 프레젠테이션. 그쵸? 그런 다음에 이게 절대 참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시면 지금 52점으로 바뀐 게 보이세요? 아까 100점에서 그쵸?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제 이거 반드시 해보시고 05-06 확인 문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챕터를 할 때가 됐네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 탭 및 개발 도구 탭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옵션인데요.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급 기능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06-01 누르시면요.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여러분이 보완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 유출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도용되거나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워크시트에 B4부터 그래서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25까지 여기 요 내용이에요. 요 B4부터 공연 건수, 일수, 횟수, 관객수 기획 공연 중에서 공연 실적을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시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이 부분 제가 표시한 영역을 암호를 이용해서 보호되도록 범위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범위의 제목은 기획 공연이라 하고 암호를 2468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2468. 그래서 이거 문제 그대로 하셔야지 여러분 원하는 암호로 하면 이제 시험 때는 이거 감독 시험 채점관이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내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디겠어요? 지금 범위 설정이죠. 검토로 가셔요. 검토 탭입니다. 검토 탭. 검토 탭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 범위 편집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자, 요 부분 보호 범위 편집 허용. 자, 그래서 요걸 딱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자, 범위를 우리가 기획 공연으로 하라고 문제에 돼 있죠. 셀 참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 보시면 셀 참조는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깜빡깜빡 우리 했던 범위고요. 범위 안은 2468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다시 열려면 어디냐 암호 확인하는 거예요. 2468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잘 나왔는지 기획 공연 참조 영역이 잘 나왔는지 보시고 틀렸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요? 요 시트를 보호할 거다.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면 뭐냐면 이 시트를 나중에 너가 하려면 몇냐? 2468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죠. 잠긴 셀, 잠기지 않는 셀. 이거 확인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 암호를 해주세요 라고 표시가 나오죠. 여기에 2468 하고 확인하면 이제 된 겁니다. 이제 보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문제 06-01까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능은요. 이제 페이지 239고요. 별 표시고요. 매크로인데요. 이 매크로는 따로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한 몇 장만 나왔어요. 아, 이렇게 매크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이 매크로만 사실은 한 학기 과목으로 4년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VBA랑 매크로를 활용해서 자동화. 그러면 이 엑셀이 강력한 게 이 매크로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비주얼 베이직 VBA라고 그래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든 옛날에 베이직 프로그램 만든 프로그램을 엑셀에 집어넣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 왜 강력한 거냐 이거 갖고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세종대 학생들 중에 이 VBA나 매크로를 잘 배워놓은 친구들은요 그냥 수강 신청 기간 때 자동으로 수강 신청하게 매크로를 돌려요. 그러면은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수강 신청이에요. 그러면 매크로를 돌려서 예약을 해놓고 주무시고 알아서 9시에 수강 신청이 돼 있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 이제 맛만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 때문에. 자, 그래서 매크로라는 건요. 반복. 즉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데 시키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걸 잘하잖아요. 컴퓨터 잘하는 게 계산하고 연산이라고 하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2의 백승은 안 나오잖아요. 컴퓨터는 바로 나와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몰라요. 2의 백승.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 실행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연산, 계산기니까 그 두 가지를 제일 잘한다 이거.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정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똑같은 일 두부 세 번 하기 싫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매크로란 반복 실행하는 어떤 작업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놔라. 그렇죠?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작업을 바로 적용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장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처음 하려면요. 처음에 이 파일 가셔가지고 개발 도구 탭이 나와야 되니까 이 옵션을 가셔야 돼요. 여기 제일 끝에 있어요. 이 옵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면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냐면 여기 개발 도구에 만약 체크가 안 됐으면 체크 표시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 되어 있으시면 해요. 알았죠? 그렇게 딱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 개발 도구 탭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개발 도구 탭이. 자, 그래서 예제 1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하는 거는 예제 6-2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명,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학점, 시수, 교강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나오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고 그 워크시트. 그죠? 이거는 지금 뭐 학원인 것 같아요. 수업료라고 이렇게 탭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Y 경고등 글꼴의 파란색 서식을 내가 딱 매크로로 지정해서 다른 이런 비슷한 거를 내가 뭐 과마다 조교분이 이런 걸 알아. 그래서 행정조교들 이런 분들이 매크로를 잘 하시면 나중에 행정 쪽, 총무 쪽이나 비서 쪽으로 많이 빠지세요. 그리고 비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있으신 여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비서 자격증. 그리고 엑셀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어야지만 비서직, 특히 대기업 비서직은 1급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Y 경고등이나 글꼴색 파란색 서식을 적용해라. 핵 높이는 정확히 높이까지 정하라. 21로 지정.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핵 높이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여기 원래 이렇게 보시면 핵 높이 그래서 21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적용해. 이렇게 해서 또는 이 서식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서식을 만들어주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각 이렇게 셀 하나씩 할 때는 이게 더 빠르고 그게 아니라 아예 매크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서에다가 다 동일하게 적용할 때, 즉 회사 문서나 공문서나
그쵸? 공문서라는 게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양식이 통일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걸 누가 만드냐? 총무팀에서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이런 걸 맨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면은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엑셀이 왜 강력하냐면 이런 게 다 매크로라는 게 돼 있어서 강력한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나 요즘에 공무원들 분들도 이제 그거를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반복 업무가 많으니까 그걸 아예 그분들도 이제 프로그래밍 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영세한 데는 그런 게 없고 또 대부분 한글만 쓰는 데는 그 밑에 직원들이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 일일이 다 서식을 만들어요. 처음 그 제가 컨설팅 갈 때도 영세한 데는 그래서 다른 데서 양식을 만든 걸 받기를 원하죠.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양식 같은 거 아니면 서식 같은 걸 팔아가지고 폼 같은 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그냥 돈 들기 싫으니까 안 사시는데 그러면 여직원들이 힘들죠. 그 밑에 직원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한글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거 알면 삶의 질이 풍부해집니다. 왜? 칼퇴가 가능하니까. 자, 취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계속 만족하면서 다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현재까지는 엑셀은 여러분의 삶을 융태하게 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의 서식으로 우리가 지정하고 이 통합 문서에만 이 문서에만 적용하겠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긴 개발 도구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매크로가 있고요.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죠. 이제 기록을 만들 겁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서식에 서식이라고 내가 하라고 그랬죠. 서식. 그렇죠. 뭐 바로가기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현재 통합 문서 지금 이 보이는 교육과정 이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이 기록 중지라고 바뀔 거예요. 즉 중지되기 여러분이 클릭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만든 거를 이제 딱 형식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건 간단했어요. 다시 홈 탭으로 가셔서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일이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클릭하시고 HY로 시작하는 거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HY만 나와요. 거기서 경고딕, 그쵸?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셔서 글꼴색은 파랑이네요. 여기 파랑이죠?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 높이는 어딨냐면요. 여기 보시면 홈 탭에 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서식이라고 보이세요? 자, 여기 서식, 셀 서식, 그쵸? 요거 클릭하시고 드랍다운 박스 나오죠? 그러면 쭉 나와요. 그럼 행 높이 나오죠? 행 높이를 딱 하시고 21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요구가 개발 도구 다시 가셔서 요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이 매크로가 된 겁니다. 서식이라는 여러분들이 형식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이제 예제 2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시스파인 동일한 예제 06-02고요. 수업료 시트입니다. 자, 이제 뭐 하냐면요. 우리가 수업료 업고 시트에서 표시를 지금 여기가 36만 원 이렇게 아니라 원으로 회계 표시라는 걸 하시면 돼요. 회계 표시를 하시면 되고 원 표시가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게 아니라 적용하면 나머지 되는데 이 매크로 기록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상위 10%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뭐 이거 일단은 뭐 상위 10% 들어가서 제일 크니까 뭐 이렇게 색깔이나 뭘로 이렇게 딱 몇 개인지를 한 번에 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발 도구 가서 일단은 이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매크로 기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크로 클릭했으니까 기록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라고 그랬죠. 상위로 바꿔주래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매크로가 기록이 돼야 되니까 요게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적용될 때를 다시 할게요. 요게 엄한데 막 찍어놓고 왜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용할 첫 번째 거기에 여러분들이 클릭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 매크로 기록으로 가야 돼요. 알았죠? 저도 처음에 왜 이게 왜 안 되지? 막 그랬던 게 많아요. 자, 상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넘어가고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 현재 통합 문서 그대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 처음 기록인 C2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홈 탭으로 가셔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표시 형식이 지금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홈 탭에 여기를 회계로 바꿀게요. 오케이. 회계.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그대로 옆에 스타일로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가세요. 한참 이거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상위 10%만 별도로 표시해라 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상위 10%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지금 요거 지금 한 거잖아요. 거기 연한 빨간을 채우라 10% 상위에 들어가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어디냐면 개발 도구 가셔서 지금 이 기록을 지우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기록이 이제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죠. 이제 매크로 적용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리시는 거예요. 숫자 있는 데까지. 그쵸? 근데 안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다 빨간색인데요? 예,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매크로는 이제 실행에 반복되는 업무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였는데 지금 매크로를 실행을 안 했잖아요. 매크로 기록만 만들었지. 이제 매크로를 적용해야죠. 자, 여기 동일하게 36만 원 있는 데를 클릭하시고 자, 매크로 상위 그렇죠. 요 클릭하시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됐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범위를 정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자, 그쵸. 알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설정된 범위 그냥 밀어버리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쵸. 금액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건 매크로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매크로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제 상위 10%이 전체 20개 중에서 수업료가 가장 비싼 상위 10%가 다섯 개가 뜨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요 여기 그대로 해놓고요. 디지털 서명이 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엑셀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매크로 보안을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서명이 안 돼 있는 건 바꿔라라는 했으니까 매크로 설정을 가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아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사용 안 함 여기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모든 매크로 활성화되도록 하면 동일해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요 밑에 모든 매크로 포함 매크로 설정에 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확인. 그러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반드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06-02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요 컨트롤이 있고요. 약간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보면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파워포인트처럼 쉽진 않고 처음에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만약 책으로 보면 몇 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배워 놓으시고요. 일단 우리는 06-03 예제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신청 현황 자 요거 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개발 도구로 가실게요.
매크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컨트롤입니다. 이제 컨트롤. 그러면 이제 삽입.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할 거예요. 자, 삽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과목명에다가 이렇게 드랍박스처럼, 그렇죠? 요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뭐 신청자 수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하자, 우리가 편하게 마치 프로그램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엣지 3에다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삽입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콤보 상자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시오. 그렇죠? 여기에 삽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삽입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Alt키 누르시고 하시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Alt키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맞게 그리려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인데 입력 범위는 어떤 거를 할 거냐. 자, 그러면 요 탭 여기다 대인 상태 해야지 이제 움직입니다. 시트로 갈 거예요. 과목명 시트 있죠? 여기 시트에서 이 5가지를 하면 요거 잘 보시면 과목명 시트에 A부터 A5까지 절대 참조하겠다 나오죠? 그 다음에 셀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콤보 상자가 들어가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귀찮겠지만 A3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절대 참조니까 F4키를 누르시면 절대 참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목록 표시는 8개 그대로 나올게요. 8개 이상이 나오게끔 하겠다. 근데 우리 과목명이 5개잖아요. 만약 이게 뭐 20과목이다. 그러면 이거를 조절해 주셔야겠죠. 줄수를.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냐?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쵸? 동양미술사, 수목화 이렇게 적용 컨트롤 박스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교육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 가시면요. 자,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자,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단추 아이콘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이 K 쪽에다가 그냥 해놓고 교재랑 똑같이 일단은 삽입 명령에서 단추 아이콘을 만들 거예요. 그럼 개발 도구에 컨트롤 박스 만들 거니까 여기 삽입하고,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보시면 단추 버튼이에요. 이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용할 건데, 처음에 여기를 이름을 서식이라는 걸 만들겠다 할 거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가 있죠. 그걸 적용할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게끔 하고 확인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단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텍스트를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서식이죠. 이거 아무런 안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이 동양미술사라는 데를 우리가 서식, 아까 만들었던 매크로를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매크로가 아까 뭐예요? 파란색,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이 예제 해보시고요. 확인 문제 06-03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XML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드디어. 자, XML이라는 게 뭐냐면요.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구조화된 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웹상에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이 XML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엑셀로 떨구거나 엑셀로 있는 거를 업로드 했을 때 그쪽 프로그램 언어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화면에 구현할 수 있게, 웹에서 구현할 수 있게 이 XML 스키마나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스키마라는 건 뭐 규칙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태그를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고급 기술이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학생 명단을 할 거예요. 예제 06-04 여시고요. 자, 여기서 아이디 학생, 학생명, 연락처인데 이걸 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보니까
우리 웹에 있어. 그럼 그거 가져오고 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보면서 다 뭐 일일이 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하기 싫다 이거예요. 자,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 근데 내가 수정을 하면 거기서 아예 편집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개발도구 가셔가지고 XML이라고 돼 있죠? 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본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XML 원본 열으세요. 그러면 이거 원본에 대한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XML 맵으로 여기 밑에 보이시죠? 가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XML 소스인데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소스 파일이 전 다른 데 있으니까 여러분은 있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서 있는데 원래 주어진 거기서 여러분들이 학생 명단에서 X 뒤에 확장자가 이거여야 돼요. XSD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요거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스키마예요. 자, 다시 말해 규칙을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규칙을.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 루트를 선택합니다. 스키마의 루트 노드가 두 개 있다. 근데 그 중에 데이터 루트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라는 건 이제 구조화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루트를 보시면 학생이라고 있고 거기 아이디 학생, 학생명, 연락처, 지도교수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4개만 지도교수는 빼고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하면 하고 자 이게 아이디 보이시죠? 요거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로 대처될 거고 지금 학년 나오죠? 학년 나오고 이렇게 그대로 맞춰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학생명 그 다음에 연락처까지 그렇죠? 요것만 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이면 이게 뭐 20개, 30개가 이제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난 5개만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요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XML에 다시 가셔서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와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게 하시면 이거예요. 처음에 원본의 루트 즉 스키마 즉 전체적인 규칙을 가져왔고요. 여기 맞게 이제는 우리가 그 중에서 학생 명단 여기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자 학생 명단을 해서 가져오기를 할게요. 짠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아이디, 학년, 학생명, 연락처만 자동으로 가져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면 이게 학생 명단 예제 1번은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우리 실습을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시트 학생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즉, 그래서 문서 폴더에 하는데 이미 학생 명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학생 명단 실습 이렇게 실습으로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내보내기 하시면 잠시만요. 가로치고 실습 이렇게 할게요. 학생 명단 2로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이쪽에다가 하면 되겠고요. 바탕에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다 됐고 원본 닫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저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밖에 없죠. 소통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실기만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해가지고 실기 시험을 모의고사 연습한 거를 갖고 1, 2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봤는지 과제 내주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만 되면 그리고 대면 시험을 보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동의 안 했는데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뭐 대면 강의 하려고 했다가도 제가 듣기로는
반이 안 만들어진 게 4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또 저도 요즘 그러는 게 이태원 사건 이후로 지금 뭐 50명 넘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이런 때는 그냥 집에서 하시는데 대신 공정성을 위해서 또 교무과에서 요청한 게 온라인 시험을 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유일하게 이 엑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통 모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백오피스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비서직으로 간다든가 문서 작업을 다루는 그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공부합니다. 왜? 좀만 공부하면 되니까. 필기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뭐 교재도 선정 안 됐는데 지금 뭐 2주 남았는데 뭐 교재 선정해서 할 수도 없고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그랬더니 뭐 보고는 놀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문제풀이를 할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수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그쵸?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이잖아요. 여러분 취득하게끔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필기 시험에 관해서 문제풀이를 해줄 거고 중간고사를 어, 과제로 내신 분들은 시험을 2번 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시험은 시간이 틀리게 할 겁니다. 근데 10문제고 한 문제당 1점씩 객관식만 있어요. 그 10문제 그거는 제 문제풀이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문제 풀어준 게 아무튼 어찌됐든 2시간 풀어줄 거니까 그거 할 거고 그리고 문제는 블로그에다가 게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보는 분들도 있죠. 기말고사는 전부 다 봐야 되죠. 기말고사가 과제나 이게 실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죠. 다행히 A 40%까지 줄 수 있고요. B는 그 6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CD는 정말 결석이나 이런 거 과제를 안 하신 분 아닌 이상은 C를 안 줘도 된대요. 근데 어찌 됐든 그 뭐 이번에는 A, B, C, F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는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특히 모수 자격증 이건 확정을 지을 거예요. 기준을 만들 건데 모수 자격증을 2개 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성적 보고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도 시험이지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모수 자격증 취득이니까 모수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만약 내가 모수 자격증을 2개 다 땄어.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을 땄어. 근데 시험도 봤어. 그럼 동점 조차를 할 때 당연히 그거는 A+하고 A-라고 나누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있어도 기준이 될 거고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시험은 봤는데 시험을 동점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는 B는 나와야 돼요. 40%니까. 그러면 1수니까 모수 자격증 2개 있는 분, 그 다음 모수 자격증 하나 있는 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없으신데 이제 실기 시험 잘 보신 분 이 순서대로 A하고 A를 그 세 분화해서 나누는 기준이 되겠다. 또 A하고 B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기출문제풀이 꼭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과제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